믿음 깨져 열받는다. 남편이 당신 몰래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왔다는 사실. 정말 그 배신감, 분노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럼요.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오늘 저희는 법률 정보, 심리 분석, 실제 상담 사례들 이걸 가지고 이 상황 속으로 한번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 부부 관계에 정말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상황의 법적인 의미, 또 심리적인 의미는 뭔지 명확히 짚어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경로도 한번 그려보고 네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까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당신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 배신감. 전문가들은 이걸 재정적 불륜이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Financial Infidelity.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그 보내주신 심리 분석 자료를 봐도요. 이런 재정적인 비밀이 일반적인 외도만큼이나 관계 만족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와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불안감, 또 통제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깊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요. 심지어는 재정적 애착 외상으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 애착 외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료에 좀 더 설명이 있었나요? 네. 그 재정적 애착 외상이라는 게요.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그 아픔,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거의 트라우마처럼 남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요. 재정적인 안정감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겁니다. 관계 신뢰 기반을 그냥 흔들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상처라고 봐야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 보이던데요. 찾아보신 법률 정보 보면 한국 민법은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내 돈 내가 보낸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혼인 중에 자기 이름으로 번 돈은 일단 특유 재산으로 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또 이혼 시 재산 분할로 가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당신의 가사노동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기여도 포함이 되고요. 네네. 그 공동재산에서 나간 돈이라면 설령 남편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고 해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그 나누는 비율 있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남편 돈이라고 해도 같이 번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이거 내 특유 재산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가 있었다면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숨기면 안 되거든요.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비밀 송금은 이 의무를 그냥 정면으로 위반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행동 자체가 유책 사유,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사유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걸 그냥 단순한 용돈 문제로 안 본다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 도대체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던데요. 시댁의 압박? 아니면 부부 사이에 돈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서? 네,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하고 막 싸우기 싫어서 갈등을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유가 뭐든 간에요. 중요한 건 결과죠. 부부 공동의 재정 경계를 무너뜨리고 당신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당신이 보내주신 그 상담 사례 분석 자료에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원가족하고 건강하게 재정적으로 분리가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원가족과의 분리요? 네, 우리 부부의 경자단이랑 시댁이라는 원래 가족 단위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딱 긋지 못한 거, 이게 문제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신뢰 문제, 재정 문제, 이걸 풀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선은요, 감정에 막 휩쓸려서 대응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느꼈다, 이런 식으로 나 전달법이라고 하죠. 네, 아이메시지. 네, 그걸로 좀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해보고, 그리고 언제부터 얼마씩, 그래서 총 얼마를 보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팩트 체크부터.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문제거든요.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요? 일단 법률 상담. 당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법적인 권리가 뭔지 명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심리 상담. 특히 부부 상담을 통해서 깨진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요. 심리 상담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보내주신 상담 사례 분석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요. 부부 상담 초기에 그냥 서로 막 감정만 쏟아내는 단계를 넘어서서요. 네. 각자가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탐색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아,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군요. 맞아요. 남편은 왜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 근원을 이해하는 게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상담도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재정 시스템을 만들 건지 같이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언급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들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신뢰, 소통, 가족관계, 돈에 대한 가치관, 부부관계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자료들은 또 역설적으로 말해요. 이 위기가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투명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전환점이요? 네, 물론 전제가 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두 분이 함께 노력한다는 전제요.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신뢰를 쌓아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비밀 송금을 멈추게 하는 것, 거기서 넘어서서요. 앞으로 당신 부부에게 진정한 의미의 재정적 동반자 관계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통장을 합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서로에게 정말 완전히 투명하고 깊이 신뢰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관계. 그게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